인간은 결국 데이터에 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가지고 태어나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바로 유전정보이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유전정보 분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크게 줄어들어서 바야흐로 개인 유전정보 분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한국에서는 규제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소유하며 이를 활용하는 개인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의 개인들이 자신의 유전정보를 분석했으며 그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며 활용하는 것 하나하나가 맞춤 의료의 근간이 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개인들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주는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여러 곳이 존재합니다. 유전 정보 분석이라고 하면 언뜻 순수한 생명과학 분야 기업일 것 같지만 이런 기업들은 거대 IT 기업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개인 유전 정보 분석 회사 23andMe는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개인과 구글 벤처스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았습니다. 패스웨이 지노믹스는 IBM의 투자를 받고 인공지능 왓슨과 유전 정보가 결합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제노플랜은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은 일반 개인들도 유전 정보를 쉽게 분석해서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너무도 극명합니다. 인류 최초로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분석했던 것이 바로 휴먼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2003년도에 마무리되었는데 한 사람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27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과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단지 30시간과 1000달러 정도만 필요할 뿐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유전체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문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유전정보 분석 분야에는 1000달러 게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하나로 100만 원 정도의 유전정보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일반 개인들도 이런 분석을 많이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2014년 초에 일루미나라고 하는 미국의 유전체 분석 기기 회사에서 하이식 X10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계를 내어놓으면서 비로소 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초에 이 일루미나는 조만간 100불의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1000불 게놈이 아니라 100불 게놈의 시대가 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유전정보 분석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23andMe라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입니다.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이던 앤 오데스키가 2006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이 회사는 개인 유전정보 분석 서비스 분야의 개척자이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에 들어가는 숫자 23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23쌍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회사는 개인들에게 유전정보 분석을 선도적으로 서비스해 왔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특히 규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 왔습니다. 23andMe는 DTC, 즉 다이렉트 투 컨슈머 서비스로 이 소비자에게 병원이나 의사를 거치지 않고서 직접 제공했습니다. 이 분야의 규제는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23andMe가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2013년 11월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질병 위험도, 약물 민감도, 유전질병 인자검사, 조상 개통 분석 등 수백 개 항목에 대한 분석을 단돈 99불에 제공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역시 이 질병 위험도 분석입니다. 120여 가지의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이 발병 위험도를 계산해 주는 것인데요.
위험도가 높은 질병, 낮은 질병, 이 평균적인 질병으로 각각 분류하여 이 병명과 나이 위험도를 이 평균적인 위험도와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게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질병은 심장질환인 심방세동입니다. 위험도는 46.9%로 이 평균 위험도인 27.2%에 비해서 1.73배나 높습니다. 보인자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적인 인자를 보유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많은 유전질환의 경우에는 이 열성 유전질환이므로 이 보인자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이 증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발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같은 질병에 대한 보인자끼리 자녀를 가지게 되면 이 자녀에게 유전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의 23andMe 분석 결과 안타깝게도 혈색소증이라고 하는 이 음식을 통해 섭취한 철이 너무 많아서 이 체내에 흡수되는 질병에 대한 이 보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물 민감도 분석도 있습니다. 커피나 술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민감도가 다르듯이 약에 대한 것도 이 반응도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있습니다. 체내에서 약물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고 이 분배하며 대사하고 이 배출하는지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며 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응고제인 와파린과 같은 약의 경우에는 이 개인별로 민감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가지는 가치는 갈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유전 정보를 분석한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andMe의 경우에는 2017년 중순을 기준으로 이 고객들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18년 4월에는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23andMe에는 단순히 유전 정보만 분석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질병이나 신체적인 특징, 약물 민감도 등의 이 표현형까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오지 않는지, 특정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었는지, 어떤 질병을 겪은 적이 있는지 등의 데이터를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3andMe는 수백만 명의 유전형과 이 표현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유전 정보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유전형과 표현형 데이터를 이 화이자와 같은 이 다국적 제약사의 희귀질환 신약 개발 목적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체 생애에서 이 유전 정보의 분석이 가능한 범위는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무덤까지입니다. 이 태아 단계일 때 비침스 판정 검사를 통해서 산모의 혈액만으로 이 태아의 기형아 검사 등을 해볼 수 있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치료법 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인자 분석을 통하면 아기를 갖기 전에 이 가족 계획을 세울 때부터 예비 부모의 타액을 바탕으로 이세의 유전 질병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개인 유전정보 분석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의 변곡점에 도달해 있습니다.